자폐증 같았다가 ADHD와 같아진 아이들,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자폐증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자폐증은 없이 만 존재하는 아이들에게서 이런 반응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 아이는 어릴 때는 완전 자폐증 같았어요. 눈 맞춤도 안 됐고 호명도 없었고 사람한테 관심도 별로 없었어요. 맨날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 몇 개만 가지고 놀았고요. 그런데 아이가 자라면서 완전하진 않지만 눈 맞춤도 많이 좋아져서 자연스러운 편이고 호명도 10번 중에 반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친구들한테 관심도 생겼는데 아직 잘 지내는 방법은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는 뭐가 문제인 걸까요? 안녕하세요. 알면 아니온 대표원장 김민환입니다. 자폐증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불리죠. 이 질환은 스펙트럼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질환입니다. 아주 가벼운 증상을 가진 사람에서부터 아주 무거운 증상을 가진 사람까지 스펙트럼 형태로 존재한다는 의미죠. 이런 스펙트럼과 같은 특징들은 자폐뿐만이 아니라 여러 신경정신질환에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봐도 ADHD라고 진단을 할 수 있는 아이가 있는 반면에 ADHD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경계성에 있는 아이도 존재하는 것이죠. 신경정신과 질환의 이런 특징 때문에 신경정신 질환을 진단할 때는 2가지 이상의 진단명을 동시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폐증과 함께 ADHD가 있다라고 진단을 하기도 하고 ADHD와 조울증을 같이 진단하기도 합니다. 자폐를 가지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는 분명히 누가 봐도 자폐증 같았는데 크면서는 자폐 증상이 사라지고 지금은 ADHD와 같은 증상만 보이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아이들이 왜 이런 식의 발달을 보이는지 알아보고 한의원에서는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폐증 같았다가 ADHD와 같아진 아이들,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자폐증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자폐증은 없이 발달 지연만 존재하는 아이들에게서 이런 반응이 많이 생깁니다. 이렇게 자폐가 아닌 발달 지연만 있거나 경계성 자폐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왜 어릴 때 자폐 같았다가 크면서 ADHD와 같은 반응을 보일까요? 먼저 어떨 때 자폐와 같다라고 의심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폐를 가진 아이 같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눈 맞춤이 되지 않거나 호명 반응이 잘 되지 않거나 사회성 발달이 되지 않거나 언어 발달이 느린 아이들일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반응들은 아이가 아주 어릴 때, 영유아기 때는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입니다. 영유아기의 아이들의 예를 들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신생아 때는 사람에 대한 반응이 당연히 적습니다. 심지어 엄마에 대한 애착 반응도 나타나지 않게 되죠. 영유아기 아이들이 사람에 대한 관심이 적고 엄마에 대한 애착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이 시기 때는 누구나 다 그렇기 때문이죠. 또한 이 시기 아이들은 당연히 언어 발달이 느립니다. 언어 발달이 느리다 보니 호명 반응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아이도 많습니다. 또한 눈 맞춤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람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서 눈 맞춤을 하지 않는다기보다는 감각 처리가 아직까지 발달하지 않아서 눈 맞춤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 시기의 아이들은 아직까지 감각을 제대로 처리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감각에 많이 민감한 경우도 있고 감각 자극에 둔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깜짝깜짝 놀라는 아이들도 있고 재우려고 눕히면 등에 센서라도 달린 듯이 완전 깨버리는 아이들도 있는 거죠. 이렇게 감각이 예민한 아이들은 내 관심을 끄는 시각 자극이나 청각 자극에 몰입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옆에 사람이 있어도 사람이 눈을 쳐다보기보다는 나의 관심을 끄는 다른 감각 자극에 몰두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영유아기 아이들은 우리가 자폐증이라고 의심할 만한 증상들을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 때 아이들이 자폐증이라고 의심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자라면서 이런 반응들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상호작용도 나타나고 언어 표현 능력도 발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발달이 늦어서 늦게까지 지속되는 아이라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이 아이는 어릴 때 분명히 자폐 같다라는 의심을 받을 겁니다. 뇌의 구조를 살펴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사람의 뇌를 크게 3부분으로 나눈 그림입니다. 뇌의 가장 아래쪽 뇌간 부위는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완성된 상태로 태어납니다. 심장이 뛰고 호흡을 하는 등 생명의 유지를 담당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출생 이후부터 그 윗단계의 뇌들, 변연계와 신피질이 만 3세까지 급격히 성장을 하는데요. 먼저 변연계의 발달부터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뇌신경의 발달이 느린 아이들은 이런 변연계의 발달부터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연계는 여러 가지 복잡한 기능을 하지만 우리의 정서나 감정, 애착 등을 담당하는 부위입니다. 이 부위의 발달이 늦어진다는 것은 정서 표현, 감정 표현이 적어지고 애착 반응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변연계의 발달이 늦어지면 당연히 신피질의 발달도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피질은 변연계에 비해서 조금 더 늦게 발달하기 때문이죠. 신피질은 인지나 언어, 그리고 본인을 조절하는 능력과 같은 고차원적인 사고를 담당하는 부위입니다. 여기서 변연계부터 발달이 느린 아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변연계의 발달이 늦어서 정서 표현도 적고 감정 표현도 적고 애착도 없습니다. 그리고 신피질의 발달도 늦기 때문에 언어 표현도 느리고 본인을 조절하는 능력도 떨어지는 아이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누가 봐도 자폐증과 유사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 자폐증과 같은 증상을 보이는 것이죠. 그러다가 아이가 자라면서 뇌신경도 동시에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발달이 느린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보다 발달 속도는 느리지만 나름의 속도로 꾸준히 뇌가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점이 지나가면 뇌가 일정 수준 이상 발달을 하게 되는데 변연계부터 먼저 성장을 하게 됩니다. 정서나 감정, 애착 등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엄마와 상호작용도 되고 다른 사람한테 대한 관심도 보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에 도달하면 아이는 자폐적인 성향은 많이 사라진 것으로 보이게 되죠. 하지만 아직까지 신피질, 즉 되뇌의 바깥쪽은 발달이 늦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되뇌 피질의 발달이 늦어지는 질환이 있죠.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ADHD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조금 성장하고 나면 ADHD와 같은 증상을 보이게 되죠. 즉, 뇌 발달이 아주 미숙했을 때는 자폐와 같은 증상을 보이다가 뇌가 나름의 속도로 어느 정도 발달을 하고 나서는 전두엽 영역만 덜 발달한 ADHD와 같은 증상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누구도 어릴 땐 자폐 같았는데 크면서 멀쩡해지더라. 호들갑 떨지 마라.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아이들은 다 이런 경우들입니다. 어릴 때는 자폐 같았는데 크면서 나름의 속도로는 성장을 하기 때문에 자폐 성향에서 벗어나서 ADHD와 같은 그런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이죠. 이처럼 뇌 발달이 많이 미진할 때는 자폐와 같았다가 크면서는 ADHD와 같은 증상을 보이는 아이들은 자폐라기보다는 발달이 느린 아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한의원에서도 자폐를 치료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목표를 가지고 치료를 합니다. 이렇게 발달 지연에 해당하는 아이들은 뇌신경이 잘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성장 발달이 늦어지게 만드는 원인들을 찾아서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자폐 치료가 뇌 손상, 뇌 변형을 개선하는 것이라면 발달 지연은 뇌가 잘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치료라고 할 수 있죠. 뇌 발달 중에도 특히 전두엽 같은 상위 뇌의 발달을 도와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부위가 발달해야 아이들이 보이는 ADHD와 같은 증상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영역이 발달해야 아이들의 언어도 발달하게 되고 인지도 발달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어릴 때는 자폐 같았다가 크면서 ADHD와 같아진 아이들, 발달 지연 아이들은 자폐 아이들에 비해서 비교적 많이 큰 뒤에도 치료 효과가 충분히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자폐 아이들이 뇌신경의 손상, 뇌의 변형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면 이 아이들은 뇌의 발달만 느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손상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뇌가 발달할 수 있는 가능성은 그대로 남아있는 아이들입니다. 뇌가 발달한다는 것은 뇌세포들끼리 서로 많이 연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연결은 우리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달 지연에 해당하는 아이들은 아이가 많이 성장한 뒤에도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뇌신경의 성장 발달을 저해하는 요인을 개선해주면서 뇌신경의 성장을 도와주는 한약을 복용하면 이 아이들은 다른 아이와 별 차이 없이 발달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전에 비해서 많이 발달해서 자폐 성향은 많이 사라졌는데 그래도 무언가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다른 자폐적인 증상은 전혀 없는데 아이들과 어울리는 게 조금 힘든 그런 아이라면 적극적인 한약 치료를 해 주시길 권장드립니다.